안녕하세요. 바스TV 바스입니다. 2부는 5가지 포인트 중 3번 횡격막을 밑으로 내리고 흉곽을 넓히는 데 집중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호흡의 사전적 의미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가스 교환을 통하여 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적당히 배출해야 원활한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흡의 과정입니다. 호흡기를 구성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코와 연결된 공기가 드나드는 관을 기관이라고 하고 이 기관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부분이 기관지입니다. 기관지는 오른쪽 폐, 왼쪽 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폐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관지 끝에 작은 포도송이 모양의 공기주머니가 수억 개 달려 있습니다. 이 공기주머니들을 폐포라고 합니다. 산소,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 과정을 보면 코와 입으로 공기를 마시면 기관지를 지나 폐포로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에 산소를 전달하고 산소를 전달받은 혈액은 혈관을 타고 온몸의 조직에 산소를 전달합니다. 산소를 활용해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 부산물로 나온 이산화탄소를 혈액이 전달받아 다시 폐포에 전달되고 전달된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 코, 입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번에는 호흡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호흡을 하면 폐가 쪼그라들었다가 펴졌다를 반복하는데 폐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수축, 이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폐는 어떻게 수축, 이완을 하는 걸까요? 횡격막 사진입니다. 가슴과 배를 나누는 기준이며 둥근 지붕 모양 형태의 근육으로 된 막입니다. 횡격막은 폐 바로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횡격막의 윗공간을 흉강, 아래 공간을 복강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의 부피와 압력이 중요한데요. 폐호흡 모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리관은 우리 몸에서 기관에 해당하고 갈라진 부분은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끝에 연결된 풍선은 폐이고 유리병 아래쪽을 막고 있는 이 고무막은 횡격막입니다. 횡격막 위쪽 공간인 유리병 속 공간이 흉강입니다. 이때 고무막을 아래로 당기면서 풍선이 부푸는 것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고무막을 놓으면서 풍선이 쪼그라드는 것은 날숨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고무막을 아래로 당기면 아래로 당긴 만큼의 유리병 내부 부피가 커지고 내부 압력이 작아집니다. 이것은 풍선 외부에서 풍선 외벽을 둘러싸고 있던 압력이 작아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풍선을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풍선 내부 부피가 커지고 압력은 작아집니다. 풍선 내부의 압력은 우리 몸 밖의 압력인 1기압보다 작아져서 유리관을 따라 공기가 빨려 들어와 풍선이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날숨의 경우 내려갔던 고무막이 올라감으로써 고무막을 내렸을 때 부피보다 유리병 내부 부피는 작아지고 압력은 커지게 됩니다. 유리병 내부 압력이 커지면 풍선을 둘러싸고 있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풍선이 쪼그라들면서 풍선의 부피가 작아지고 내부 압력이 커집니다. 이렇게 쪼그라든 풍선 내부 압력은 몸 밖의 기압인 1기압보다 크기 때문에 풍선 내부 공기를 유리관을 통해 내보냅니다. 자, 이렇게 호흡을 이론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달리기에서 한 번의 들숨으로 많은 양의 산소를 마시는 것이 경기력 향상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흉강의 부피를 크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횡격막을 밑으로 내린다. 둘째는 늑강근을 수축 이완시켜 흉곽을 넓힌다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 압력은 작아지고 폐의 부피가 커지고 압력은 작아져서 몸 밖과 폐 내부의 기압차로 인해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더 많은 산소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횡격막과 흉곽을 넓히는 훈련을 자주 하는데요. 이 훈련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 간단한 훈련이라서 잠자기 전에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등 허리를 대고 무릎을 반쯤 접고 눕습니다. 한쪽 손은 배, 한쪽 손은 명치쯤에 올립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천천히 깊게 마십니다. 이때 배가 불룩 올라오는 느낌을 느끼면서 마셔줍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명치 쪽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명치에 올린 손을 가슴 쪽으로 올려 가슴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숨을 계속 마십니다. 흉강이 최대한 커진다는 상상을 하면서 끝까지 마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 명치, 가슴이 순차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가슴이 부풀어 오를 때 배가 들어가지 않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배, 명치, 가슴이 모두 부풀어진 상태에서 숨을 2초간 참습니다. 그리고 코로 천천히 길게 끝까지 내뱉어 줍니다. 이것을 5번 정도 반복하고 5분 정도 휴식 후 5에서 10세트 반복합니다. 이 훈련은 흉곽의 부피를 하단, 중단, 상단 모두 확장시키는 것이 핵심이며 이 과정을 통해 횡격막을 올리고 내리고 늑강근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 훈련함으로써 근육을 유연하게 하고 강화시키며 근육 제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혹시 달리기를 하다가 옆구리나 갈비뼈 쪽에 통증을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평소에 5에서 7분대 천천히만 달리다가 오랜만에 400m, 1000m 인터벌 훈련을 할 때 아래쪽 배가 아프거나 갈비뼈 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스피드 훈련을 안 해서 횡격막과 늑강근이 지쳤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벌 같은 빠른 달리기에서는 호흡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것은 횡격막과 늑강근의 빠른 수축 이완을 의미하고 그 근육이 단련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통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달리는 연습만 해서는 횡격막과 늑강근의 강화 훈련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7일에서 10일에 한 번은 빠른 달리기, 그러니까 강한 호흡, 빠른 호흡이 진행되는 달리기를 해줘야 호흡 능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스TV 바스입니다. 마지막 3부는 5가지 포인트 중 4번 숨을 뱉을 때